네, 오늘 국유지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회사로부터 이제 그 국유지 관련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그 사용료를 내라는 고지서가 발부가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국유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차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공유재산 사용료라는 게 있고 국유재산 사용료라는 게 있는데, 각 고지서는 관할 지자체가 다르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에 먼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국유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이제 그 국유지니까 국유재산 중에 하나죠. 지니까 땅을 말합니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어,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매나 교환 이런 거에 불가능하고 허용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만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재산은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유재산 국유재산법 이 제6조에 보면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라고 돼 있고,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이 있고 보존용 재산이 있고, 나머지를 다 일반재산이라고 칭합니다. 이 나머지인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청구가 가능한 거죠. 일상에서도 이제 국유지를 사실은 쉽게 되게 접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죠. 보통은 어떤 것들이냐면, 철도 부지나 도로 부지, 아니면 시골에 이렇게 지방에 놀러 나가보다 보면, 맹지 주변에 이제 짜투리 토지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예로는 이제 그 서울 수도권에 가까운 수도권에 그 신도시 택지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신도시 택지 개발을 할 때 주택 개발을 위해서 이제 구획을 설정을 하고, 이때 남은 짜투리 땅을 국유지로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붙어 있어서 사용료를 내고 농작물 등을 재배하기도 하는데, 지방에 이제 내려가 보면 농작물이 있는데 이 도로 쪽에 이제 인접해 있는데 식물들이 막 자라고 있고, 요런 것들의 일부 부분을 보면은 또 국유지가 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제 도로변에 식당이 있는데 도로 쪽까지 이제 간판을 내걸고 간판이 이렇게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있다든지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는 경우가 있다든지 뭐 할 때 이 인접도로가 국유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 내에도 또 특히 주택가 안에도 때로는 이제 국유지가 있기도 한데, 국유지 임대 같은 경우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국유지 임대 금액, 국유재산 사용료는 경작인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고, 그 외의 용도에도 사용료가 매우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용료가 저렴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을 하면 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 주변에 가보면 앞에 횟집이 있죠. 횟집이 있고, 뭐 지방 중소도시들 마을에 가보면 식당 앞에 도로를 임대를 해서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들이 볼 때는 식당 개인 건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매매 리스크를 줄이면서 일정 부분 사용료를 내고 주차장 용도로 해서, 주차장이 잘 돼 있으면 또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잘만 활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식당을 할 곳이 50평이다 했을 때 20평 정도의 주차장 용지를 사용료를 내고 국유지를 활용을 해서 70평의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유지 인근 땅이라면은 아무래도 갑자기 신축 건물이 올라오거나 해가지고 조망을 가린다든지 이런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국유재산 사용 허가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양식을 작성해서 해당 관리관청에 신청을 하면 되고, 이런 부분에 자세한 문의는 각 지역별 관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안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14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행규칙 별지 1호 양식을 보면 국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매수, 신청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좀 찾아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뭐랄까 좀 쉽게 말해서 좀 그 힘이 세다, 영향력이 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 허가할 때 제출한 용도가 뭐 내가 식당이다, 내가 뭐 농지다, 농사다, 이렇게 해서 제출한 용도랑 실질적으로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 그게 이제 걸리면 매수 신청 시 제출했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그 계약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이나 법인 간에 이제 사적인 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임의로 좀 소위 말해서 가라로 용도라든지 뭐 어떤 부분을 좀 써도 일단 계약이 되고 계약이 확정이 돼서 돈을 내고 쓴다면 그 계약 기간 동안은 계약이 유효한 경우가 대다수인데 국가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정확히 써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또 해당 링크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링크를 알려드리면 법제처의 easylaw.go.kr입니다. 법제처 사이트에서 홈 메뉴에서 책자 메뉴로 간 다음에 거기서 국유재산 메뉴를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확대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유재산에 대한 의의부터 계산 방법, 요율, 여러가지 뭐 신청 방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국유재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